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버티기에 어깨가 너무 무겁고, 사실 남편분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심한데요, 불안 증상이. 그래도 끊임없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내분은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걱정해요. 남편분께 이렇게 힘들다고 표현하실 때가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면 애기 아빠도 아픈데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119라도 부르면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저는 참는 거예요. 약 먹고 제 약 먹고 정말. 아휴, 이러다 엄마가 병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하고 집에서 지낼 때 모습은 남편분이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숨 막혔어. 아버지의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보이죠. 네. 그 모습이 패턴들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나한테 하고 있는 것 보이거든요. 근데 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바다의 망망대에 그 혼자 떨궈져 있는 그런 기분. 거기서 지금 헤어져 나오고 싶은데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답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17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네. 일련의 사건들을 또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그다음에 공황 장애를 경험하신 다음부터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투거나 부딪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비교적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몸이 엄청나게 아파졌어요. 디스크가 생겨서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너무너무 아파요. 짜증나고. 그러면 안 그러던 사람도 짜증을 내요. 짜증내죠. 근데 안 그러던 사람이 짜증을 낸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가장 취약해졌을 때, 본인이 가장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 빈틈을 통해서 본인의 가장 미성숙하고 어려운 점이 탁 튀어나와요. 그런 것 같아. 가장 미성숙하고 어려운 점이 어떤 사람은 화 조절이 어렵다면 상황이 가장 나쁠 때 화를 많이 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017년 전에는 그런 대로 유지하고 살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도 계셨고 그런 대로 직업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2017년 이후로는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튀어나오는 거는 남편분의 가장 미성숙하고 어려운 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쭉 크면서 많은 거를 배워요. 배워서 내 기능이 되거든요. 한글 쓰는 것도 배우죠. 젓가락 숟가락질도 배워요. 두발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요. 수영도 배웁니다. 다 배우거든요. 마음도 배우는 거거든요. 마음도 배워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은 불안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이 지금의 감정은 섭섭함이구나. 지금 내가 느껴지는 감정은 외로움이구나.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절망감이구나. 이거를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마음, 감정의 정체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남편분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자녀를 품고 사랑을 주셨지만 그 술만 드시면 난폭하고 배우자 폭행을 서슴지 않는 그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겠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잘 가르칠 여력이 과연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물론 따뜻한 분이셨지만. 그래서 남편분은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어머니를 통해 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이럴 때 이 막 초조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배우자를 눈이 튀어나오도록 때리는 거. 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자식들 다 빨개 벗겨서 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그 표현 방식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너무 싫었겠지만 2017년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편안했을 때는 그게 건드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7년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님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공황 발작 생기고 잡을 잃고 그러면서 수입이 없고 늘 증상은 있고 결국 수류탄에 안전핀이 뽑힌 상태예요. 이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막 어쩔 줄 모르겠고 하는 그 부정적 감정이 막 쓰나미처럼 휘몰아쳤는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난폭하게 표현하는 것밖에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남편분의 아버지가 표현한 거에 비해서는 강도는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기본 본질은 같아요. 다른 사람을 압박을 주고 약간 괴롭히고 대개는 불안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버지는 난폭함이었는데 남편분은 불안이에요. 뭘 놓쳤어. 이 길을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돌아가면 되지. 이게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불편한 감정을 다 떠넘기는 거죠. 당신이 말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지저분한 게 보이면 내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어지르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발을 어떻게 그렇게 닦어 발을? 너왜 여기 야 나가고. 강압적이고 독재적이고 본인은 몰랐을까? 알지. 내가 이러는구나. 너무 싫지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는구나. 나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만. 그럼 아버지가 그랬을 때는 어땠지? 그래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이거를 막아주고 우리를 보호했는데 어머 보호해주고 막아줬던 사람이 이제 없네.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형도 없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싫어했듯이 미워했듯이 어떨 때나 우리 아버지 빨리 안 돌아가시나 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너무 공포스럽네. 너무 두렵네. 남편분의 그 공포, 불안, 두려움은 공황장애 증상으로 표현은 되나 거치고 걷어내고 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있죠. 네. 남편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안 발작이 올 때 그냥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이고 괜찮아 하듯이 좀 누군가 그래줬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분도 힘드니까 그것도 어려웠을 거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도 이제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편은 현재 불안장애 중에서 공황장애를 겪고 계세요. 그럼 맞습니다. 네. 공황 증상이 있고요. 자, 그래서 공황장애는 왜 생기냐 하면 언제나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 대뇌에서는 불안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안이라는 기전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일에는 좀 더 불안이 많이 설정되고 별거 아닌 일에는 조금 불안이 낮게 설정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대뇌 부위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뭔가 약간 작동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은 이러고 있는데 심장 뇌에서는 야 100m 달리기 전속력으로 달린 상태야 빨리빨리 뛰어 이러니까 갑자기 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면 대뇌와 몸에서 아니네 그러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요. 항상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때 걸리는 시간이 개인 차이가 좀 있지만 대략 20분 내외 대개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갈 때 응급실에 도착하면 좀 괜찮아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께 드리는 힐링 리포트입니다. 남편분도 불편해도 불안이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 견뎌보는 거. 네. 이기라고 말 안 해요. 조금 버텨보는 거. 네. 딱 공황 발작이 오면 딱 시간을 보고 왔네. 그리고 딱 앉아서 좀 안전한 데 앉아서 가겠구나. 이런 것도 연습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걸 연습한다고 해서 공황 발작 증상으로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삶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의 병을 내가 잘 다스리고 살아야지. 이거에 마치 막 늪 속에 헤매듯이 막 여기에 막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압도당해서 압사되듯이 그냥 쫙 눌려갖고 어떤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자, 남편분께 또 드리는 힐링 리포트입니다. 남편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는 불안을 화로 표현하는 거 멈추셔야 합니다. 네, 그쵸. 맞아요. 애들이 어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워가 아니라 야 아빠는 어질러져 있는 거 보면 불안해. 야 나 불안해. 그럼 애들이 야 아빠 치우면 고마워 이러면 되는데 야 안 치워? 야 너 빨리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은 왜 우리를 괴롭히지? 왜 우리를 미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분이 노력하실 거는 불안은 불안으로 표현한다. 불안을 화로 표현하지 않는다. 요거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MC분들도 조언해 주실 말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선재 씨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2017년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부모의 죽음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 우주의 순리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리를 받아들여야지. 선재 씨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 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위에서 선재 씨 지금 보시고 어떤 말을 할 것 같아 선재 씨한테. 야, 너 네 마누라 위해주고 자식들 위해주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럴 거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보내드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옛날처럼 건강히 사시는 게 그 모습 보면 어머니도 편안해지시고 어머님 더 좋아하시지. 그냥 그 시간에 돌아가고 싶어. 한 번만 소리. 돌아가시면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엄마 많이 사랑했다고. 네. 너무 사랑하지만 내 어머니와 이제 이별을 하고 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